트럼프, 대법원 판결에 10% 신규 관세로 맞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 10%. 이건 세금인가 아니면 강도인가? 만약 여러분이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거나 조만간 차를 바꿀 계획이거나 혹은 그저 평범한 소비자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순히 뉴스가 아닙니다. 2026년 2월 24일 오후 대한민국 모든 가게의 장부에 강제로 기입될 마이너스 10%의 성적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며칠 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을 때 우리는 모두 축배를 들었습니다. 거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밥은 못 이겨 라며 안도했죠. 하지만 그건 사자의 발톱 하나를 깎았다고 사자가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믿는 것만큼이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026년 2월 20일 트럼프는 비웃기라도 하듯 10% 보편 관세라는 더 거대하고 날카로운 발톱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에 갑자기 거대한 바리케이드가 쳐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경비원이 말합니다. 앞으로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물건, 배달 음식부터 택배까지 무조건 가격의 10%를 통행료로 내세요. 라고요. 여러분은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겠죠. 이건 불법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경비원이 씩 웃으며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아, 그건 옛날 법이고요. 이건 비상사태 대응법이라는 건데 내가 150일 동안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이게 바로 지금 트럼프가 꺼내든 무적법 122조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10%라는 숫자를 선형적으로만 봅니다. 1,000원짜리 물건이 1,100원 되는 거 아니냐고 묻죠. 15년차 분석가로서 단언컨대 경제는 그렇게 착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10%는 복리의 역습처럼 작동합니다. 원재료가 들어올 때 10%가 붙고 그걸 가공해서 부품을 만들 때 또 10%가 붙습니다. 최종 제품이 완성되어 우리 손에 올 때는 그 압력이 축적되어 폭발하듯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10% 관세는 단순히 세금 10%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혈관에 모래알 10%를 강제로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돌지 않고 엔진은 과열되며 결국 시스템 전체가 삐걱거리게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이건 단순한 악재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엔진이 가장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1억이라는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거대한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꼴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이 효자 종목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1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기업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여러분의 주식 배당금이 줄어들고 연봉 인상률이 깎이며 마트 물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근거는 국제수지 위기입니다. 미국의 지갑이 비어가니 전 세계에서 통행료를 걷어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아야 할 포인트는 이 10%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의 공급망이라는 눈덩이를 자기 쪽으로 굴리기 위해 거대한 경사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리케이드는 쳐졌고 통행료 징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이 왜 이래? 라며 한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거대한 관세 장벽이 세워진 뒤 미국이 숨겨둔 진짜 칼날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10% 관세가 제비라면 이 칼날은 우리의 숨통을 노리는 강력한 어퍼컷이 될 겁니다. 도대체 미국은 관세라는 몽둥이 뒤에 어떤 더 무서운 무기를 숨기고 한국 기업들을 조준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그 잔인한 설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10%라는 장벽이 세워진 아파트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통행료만 걷고 만족할 사람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10%의 보편 관세가 전 세계를 향한 무차별 폭격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슈퍼 301조는 특정 국가의 심장을 겨냥한 정밀타격용 미사일입니다. 분석가의 시선으로 볼 때 이번 신규 관세 보고문 뒤에 숨겨진 진짜 공포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관세 발표와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게 무역법 301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야, 너네 통행료 10%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동안 우리 동네에서 장사해서 돈 벌어간 과정이 공정했는지 내 장부 좀 뒤져봐야겠어. 만약 내 마음에 안 들면 통행료를 50%까지 올릴 수도 있어.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이기적인 무기라고 불립니다. 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가졌다고 미국이 스스로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죠.
여기서 무서운 점은 불공정의 기준이 지극히 미국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혁신해서 미국 시장을 점유한 것조차 그들의 눈에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불공정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지금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10% 관세를 냈는데 또다시 너희 나라 정부가 보조금을 줬지 혹은 환율을 조작했지 라는 명목으로 2차, 3차 보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지 않으면 아예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공급망 강탈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수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짓는 뉴스를 보며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 이주였던 셈입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는 우리 가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멈추는 현상이죠.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르니 마트 장바구니는 가벼워지는데 수출 기업들이 휘청거리니 일자리는 불안해집니다. 트럼프의 이 맞불 작전은 단순히 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불을 미국이라는 블랙홀로 빨아들이기 위한 정교한 설계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경제의 역사에서 위기는 항상 새로운 질서를 낳았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의 10%라는 거대한 모래주머니를 채웠을 때 오히려 그 무게를 이겨내고 진짜 근육을 증명해서 살아남을 곳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정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산업계가 비상경영에 돌입한 지금 정작 우리 개인들은 이 관세 전쟁의 시대에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트럼프의 이 무자비한 정책 속에서도 독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탈출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15년 분석가의 통찰로 찾아낸 이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관세 면역 자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장에서 그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트럼프의 10% 신규 관세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폭풍에 휘말려 자산이 깎여나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사람과 오히려 이 바람을 이용해 돛을 올리는 사람이죠. 15년차 분석가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은 공포를 살 때가 아니라 관세라는 장벽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방어벽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첫 번째 탈출구는 바로 미국 내수 중심의 고배당 방어주의입니다. 관세 전쟁의 본질은 결국 미국으로 돈이 모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 물건값이 관세 때문에 오를 때 역설적으로 미국 안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관세의 칼날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오히려 수입 물가가 오르니 이들의 가격 경쟁력은 더 높아지죠. 이들은 시장이 흔들려도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 현금 흐름의 요새가 되어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무역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반드시 쓰일 수밖에 없는 전략적 필수 자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를 높여도 미국이 자국 내에서 당장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매조를 위한 핵심 소재나 히토류 같은 자원들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히토류 대체재나 특수금속 유통기업들이 요동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관세라는 장벽 위를 날아다니는 경제적인 특권층 자산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 현지화에 성공한 우리 기업들을 냉정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파는 기업은 이제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 조지아나 텍사스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메이드 인 USA 마크를 달 준비가 된 기업들은 다릅니다. 이들에게 10% 관세는 경쟁자들을 물리쳐주는 고마운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진짜 승자를 가려내는 눈,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유일한 무기입니다. 결국 투자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심리의 싸움입니다. 남들이 트럼프의 트윗 한 줄에 일희일비하며 주식을 던질 때 여러분은 이 관세 전쟁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그 이면의 돈의 흐름을 쫓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10% 손실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폭풍이 지나간 뒤 누가 가장 높게 솟아오를 것인가입니다. 자, 여기까지 트럼프의 10% 신규 관세가 불러올 거대한 파도를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역전쟁의 끝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거대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와 금의 전쟁입니다. 미국이 관세로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려 할 때 전 세계 국가들은 과연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달러의 대항마로 급부상 중인 비트코인과 금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 사이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트럼프 시대에 내 자산을 진짜 안전하게 지켜줄 최후의 보루, 대체 자산의 비밀을 공개합니다.